핵 추진으로 해야 하니 만반의 준비를. 핵보다 센 걸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저들이 건들면 보란듯이 항모들 날려버려야 한다. 무인기 항모 컨셉은 좋은데 무인기의 성능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혹 가오리 X2가 이미 항모 탑재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핵잠수함 최소 10척을 보유하고 핵항모 최소 2척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최근 우리 군에서 항공모함 건조의 목소리가 예전만 못합니다. 경항모는 효용성이 낮고 중형 항모는 너무 비싸고 건조 난이도가 높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항모 건조 사업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중국인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내심 한국이 항모전단을 내세워 중국 견제에 합류할까 두려워했는데 그럴 일이 없어졌다며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기대에 불과합니다. 아직 항공모함 사업이 폐지됐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에서 1990년대 항모 도입이 실패했던 것처럼 또다시 항모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내 항모 도입론자들 사이에서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산과 적절한 함재기 확보 문제로 좌절될 경우 그 대안으로 무인기를 운용하는 드론 모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롤 모델도 있는데요. 바로 튀르키예의 아나돌루급 강습 상륙함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는 아나돌루급 한번함 아나돌루를 드론 모함으로 개량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원래는 경항모로 쓰려고 했으나 여러 문제로 항모로 쓰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튀르키예가 자랑하는 TB2 바이락타르 드론을 운용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튀르키예 측의 주장에 따르면 무려 최대 110대의 바이락타르 TB2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락타르의 숫자를 줄여 헬기나 다른 무인기를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함정에 필요한 인력까지 적습니다. 즉 적은 병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아주 무수한 군함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이 만들면 훨씬 더 좋은 드론 모함을 빠르고 완벽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나돌루급 정도의 군함은 독도급을 약간 키우는 수준에 불과해 시간으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큰 비용 없이 건조가 가능하며 드론 제작 기술은 한국이 튀르키예보다 훨씬 우수하므로 다양하고 강력한 드론 전력으로 드론 모함의 함재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만 들어보면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주장인데요. 병역 자원 감소로 전력이 줄어들 것을 걱정 중민 우리 해군에게 딱 맞는 군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론 모함을 폐급이라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리 좋은 드론이라도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데 온갖 첨단 스텔스기가 수백 대씩 돌아다니는 동북아에서 드론 모함이 무슨 쓸모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터키가 드론 모함의 주력기로 사용하겠다는 바이락타르 TB2는 순함 속도가 시속 130km, 최대 속도가 시속 220km로 사실상 복엽기 수준의 성능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 탑재량이 150kg에 불과한 데다 이래서야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수백 km 밖에서 첨단 레이더로 적을 찾으며 수톤의 미사일을 퍼붓는 유민 전투기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유민 전투기의 총량은 전투기의 끝판왕인 5세대 스텔스기만 이미 수백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드론 모함 반대론자들은 고작 드론 모함 따위로는 동북아의 치열한 전장에서 아무런 활약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양측 모두 첨예한 대립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형 항모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건조가 불투명해진 한국형 항모의 현황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드론 모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 같던 한국형 항모 건조 사업이 또다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건조 단가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함재기인 F-35B의 결함과 높은 도입 단가, 중국과의 한방 싸움에 쓸 결전 병기로는 항모보다 원잠이 낫다는 원잠 찬성론 등에 막혀 사업의 진행이 멈춘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원잠 찬성자들의 입김이 아주 강한데요. 고작 20대의 함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항모를 만드는데
5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수중 배수량이 4,000에서 5,000톤 수준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이나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용성 역시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되기 시작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중 배수량 2,200톤인 신포급 잠수함 한 척을 운용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체급을 키워 발사관의 수를 늘리고 정숙성을 키운 신형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완성하면 미국이 제재를 포기하고 협상장에 나서서 북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속셈인데요.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에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해군의 전력으로는 아무리 최신함이라 할지라도 북한 선박을 지속적으로 추격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잠수함이라도 핵 추진을 하지 않는 이상 재래식 잠수함은 수주에 한 번씩은 바다 위로 부상합니다. 반면 원잠이 있다면 북한의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물자만 충분하다면 수개월 동안 군사작전을 할 수 있고 강력한 출력 덕에 고속을 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모 찬성론자는 그래봤자 항모만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항모의 가장 큰 장점인 현시성과 다목적성에 밀린다는 것입니다. 현시성은 말 그대로 눈에 띈다는 뜻입니다. 이 현시성이 우수할수록 적에게 큰 위압감을 줄 수 있어 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항모는 가장 무수한 현시 수단입니다. 아주 크고 특이한 생김새를 가져 기억에 잘 남는 데다 실제 전투력 역시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할 수 있는 임무도 다양합니다. 함재기를 이용해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전투를 모두 수행할 수 있고 헬기를 이용해 강습 36 긴급 후송, 재난지원 대잠작전 소해작전 해적소탕 등 군함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거대한 크기를 이용해 물자 운반이나 병력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항모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거대한 함체만큼이나 무수한 지휘 통제 시설을 이용해 함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함대가 마치 한 척의 배가 싸우는 것처럼 움직이는 협동 교전 능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의 최강 군함이라 할 만한데요. 이 때문에 미 항모전단이 가는 곳마다 세계 언론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 잠수함은 적을 추적하거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것 말고는 다른 해상 임무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공대공 전투는 꿈도 꿀 수 없고 해적을 소탕할 마땅한 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모함은 제주도 남방의 해상 교통로를 사수하고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국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강하니 덤빌 생각을 말라는 경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항모 반대로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비용입니다. 일단 항모는 비쌉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평평한 철판 같은 항모에 갑하는 한 대의 무게가 수십 톤이 넘는 전투기가 수백에서 수천 번씩 뜨고 내려도 멀찌마도록 특수 주문된 고장력 강입니다. 그리고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해 전자식 사출 잠치, 대형 엘리베이터 등 각종 초고가 설비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함재기도 비쌉니다. 쓸만한 함재기는 아무리 싸게 쳐줘야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게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5대 제조강국,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만큼 대한민국이 하려고 하면 못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하지만 인력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나날이 줄어드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고되고 복무기간이 긴 해군에 입대하는 병사의 수가 급감하면서 한 척당 최소 1,000에서 2,000명이 필요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구가 적은 소국의 군대답게 항모를 포기해야 할까요? 중동의 방산강국 튀르키예가 등장시킨 드론 모함을 도입하면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터키라는 국명을 벌인 튀르키예는 전면적인 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에 비해 튀르키예 군은 현재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은 튀르키예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독재화된 튀르키예가 미국의 중동 정책에 큰 골칫거리가 되자 터키와 진행하던 여러 사업을 중단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것인데요. 그 결과 미국이 터키의 F-35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박탈하고 F-35에 탑재될 예정이던 터키제 송공대지 미사일의 무장통합 역시 취소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에 터키군이 뒤집어졌습니다. 항모로 쓸 아나돌루의 건조가 이미 끝났는데 정작 사업이 작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나돌루함은 터키가 F-35B 운용을 위해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와 합작해 만든 만재 27,000톤급 강습 상륙함인데요. 터키 입장에서는 F-35B가 없는 아나돌루함은 속 없는 만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중 아나돌루함에서 이륙 가능한 고정익 전투기는 F-35B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터키 군부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아나돌루함을 드론 모함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상 유인헬기와 무인기로 운용되는 드론 항모는 항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렴하고 인력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파일럿이 필요 없고 구조 역시 유인기보다 훨씬 간단해 인력난으로 고생 중인 우리 군에게 딱 알맞은 군함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항모 반대론자들은 무인모함은 항모보다 더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유민 전투기를 맞상대할 수 있는 고성능 무인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아직까지는 유민기의 공격을 보조하는 짐꾼이나 공격을 대신 맞는 방패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인기와 헬기만 운용하는 드론 모함으로 항공모함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드론이 더 발전한 수십 년 뒤에나 가능할 일이라는 것이죠. 또 중국의 J-20과 J-35, 한국, 미국, 일본의 F-35 수백 대가 돌아다니는 동북아에서 쓰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 무인기 기술의 급격한 발전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인기 기술은 터키를 압도합니다. 일례로 한국은 미국의 주력 무인 공격기 MQ 구리퍼와 같은 성능을 가진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MUAV의 양산에 착수했습니다. 내년인 2023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이 밖에도 팔트로터 무인기 무인전투기 가오리-X, 무인 잠수정과 무인 고속정 해검 3등 다양한 무인 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위력과 수준 역시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데요. 항모의 핵심 기능인 방공망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항속거리가 길고 값이 저렴한 무인기의 특성을 살려 가성비가 훌륭한 초계망을 구성해 함대를 보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드론 모함 도입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지나지 않으며 항공모함의 대체제 내지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존 항모의 제작비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조가 가능하고 최소 1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고 한국이 원하는 어떠한 항공기라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경우 튀르키예와 달리 이미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가오리-X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드론 모함이라도 처음부터 그 시작이 다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주장 사이에서 과연 대한민국 해군이 어떤 항모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분명한 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다른 첨단 무기에 비해 항모는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중단거리 미사일사 정거리인 북한이나 중국과 하지 항모 몰고 원정 갈 일 없음. 굳이 돈이 남아돌아서 항모를 개발한다면 KF-21 네이비까지 개발된 후에 지상에서 수직이 착륙, 실험 운영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안 늦다고 봄. 현대중공업이 제시했던 12X 모형을 기준으로 크기를 경하 45,000톤급으로 키워 차후 KF-21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만만 톤 항모를 건조할 생각도 없는 국회의원들과 군 관계자들도 고려했습니다. 가오잡기보다는 실속을 따져야 할 듯
중국 함모를 한 방에 박살낼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성비 면에서 더 좋다고 봅니다. 중형 핵항모와 KF-21 네이비 그리고 조기 경보기로 구성해서 주변국의 야욕을 대응하며 자주 국방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드론 항모를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